초특급 갑질로 한국을 등 잡아먹으려던 카타르가 결국 한국에 굴복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 조선사와의 팽팽한 합의 끝에 결국 초기 물량인 LNG선 6척을 발주하고 적당 성과도 높여서 발주한 것입니다. 카타르 갑질 사건은 워낙 스케일이 커 전 세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급변하자 곧장 이를 대서특필하며 카타르가 한국에 굴복했다는 보도를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카타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한국이 원하던 대로 선가도 올라갔고 수정된 성과가 반영된 추가 물량 발주서까지 받아놨지만 카타르만 이득 보는 구조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300조 규모의 선박 사업을 완전히 독점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 카타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타르는 한국과 렌즈 선박 가계약을 맺은 큰 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조선업계가 카타르와 23조 규모의 초거대 프로젝트 계약을 맺자 노다지를 발견했다며 한껏 들떴습니다. 또 그럴 것이 한국이 중국의 조선업계에 2위 자리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년짜리 국가급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게 되면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이 당연했습니다. 카타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와 철강 값이 폭등하자 곧장 야비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철강 값이 올랐지만 성과는 2년 전 그대로 유지해서 납품하라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한국과 가계약했던 물량을 몽땅 중국에 몰아줄 수 있다며 그야말로 상도덕을 박살내는 갑질을 부렸는데요. 카타르가 한국과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주 물량의 일부를 중국에 일부러 물려줬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한국을 등쳐먹기 위해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한국을 짓밟고 우위에 섰다고 판단한 카타르는 지난 2년간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준이 올라간 만큼 한국 측의 관련 설비도 증설하라는 요구까지 시작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한국을 이용해 더 많은 설비가 증설된 선박을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이대로 카타르 측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척당 500억 원, 전체 6조 원에 육박한다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곧장 카타르를 향해 원자재가 급등한 만큼 성가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카타르 측의 해당 내용은 본계약 시 수정될 수 있다는 계약서 항목을 보여주며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카타르 또한 계약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기에 모르쇠로 일관하면 한국이 어떻게든 카타르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 생각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이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카타르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84,000달러에 육박해 세계 5위를 하고 있죠. 이는 세계 꼴찌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려 2배가 넘는 경제력을 갖추었다는 말이 됩니다. 카타르가 이런 엄청난 부를 소나귀에 쥘 수 있는 비결은 넘쳐나는 천연자원이었는데요. 특히 한 해 7,700만 톤 이상 수출하는 LNG가 한몫했습니다. 호주와 1, 2위를 다투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를 기록하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방석에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즉 경제 부국인 카타르가 LNG 가격을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는 경제의 대부분을 LNG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로 4월 기준 카타르의 LNG 수출은 11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타르는 4월 9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돈방석에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천연가스 가격이 연말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 이상 더 뛸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에 핸드폰 아끼자고 한국과 줄다리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카타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카타르는 2017년까지 LNG 수출량을 1억 1,600만 톤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2위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LNG 선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큰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LNG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그동안 새 LNG 수출 분야에 있어서 호주만을 유일한 라이벌로 여기며 호주를 뛰어넘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미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은 유럽으로 올해만 무려 74% 증가했는데요. 이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카타르 LNG의 가장 커다란 고객이었던 중국은 연일 LNG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값에 카타르에서 LNG를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서방 세계의 제재 때문에 LNG 수출길이 꽉 막혀버린 러시아로부터 싼 값에 렌즈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까지 겹치면서 LNG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까지 했죠. 외신들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중국의 LNG 수입액은 18%까지 감소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카타르는 부랴부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한국 조선사의 초기 물량인 LNG선을 발주하기로 결정해버렸죠. 보다 중요한 적당 성과는 2억 1,50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6척을 모두 합치면 12억 9천만 달러라는 계산입니다. 한국과 카타르가 가격 협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결국 마음이 급해진 카타르가 한국에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 성과 상승으로 한국 조선사가 적당 300억 원 이상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이 정도면 대량 생산 시 규모의 경제가 발동해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5월 이후 철강 가격과 후판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이득이 커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앞두고 조선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올라간 성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신조시장 평균가는 2억 2,7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카타르가 이번에 제시한 금액은 신조시장 평균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2020년 당시 계약했던 1억 8,600만 달러보다는 2,900만 달러나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현재 철강제 가격 상승세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저가에 수주한 꼴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LNG 가격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결국 평균성가보다 1,200만 달러나 싸게 LNG선을 들이는 카타르가 최후의 승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전해진 한 소식 때문에 카타르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선박 기술을 개발해 3,507억 달러 규모의 선박 사업을 독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외신들은 현대중공업의 자율주행 LNG 선박 프리즘 컬리즈가 태평양 횡단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현재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선박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담과 운항과 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물류는 대대적인 혁신을 겪으며
선사들의 선박 운영 효율성도 크게 증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킨마켓 리포트는 자율운항 선박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의 성장률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현재 연평균 126씩 성장해 이대로면 2018년에는 무려 2,3507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대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현대만 독점적으로 개발 중인 것은 아닙니다. 일본 또한 올해 컨테이너선 자유당에 성공했고, 롤스로이스는 2018년에 승객 80명을 태운 채 여객선 운항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소형 선박일 뿐 아니라 단거리 자율 운항에 성공했을 뿐, 대형 LNG 선박으로 장거리 운항에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도 현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8만 큐빅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인프리즘 커리지호는 지난 5월 1일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의 항구인 프리포트에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와 무려 33일간의 운항을 마치고 지난 2월 2일 충남 보령의 LNG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총 운항 거리만 약 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중 절반인 1만 킬로미터는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유로운 항으로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카타르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선박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 평가받는 한국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까지 완성하게 된다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굴지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자유로나 선박 회사가 없는 만큼 조선 기술로는 따라올 곳이 없고,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뛰어난 한국이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장악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가 구분한 자율운항 선박 등급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단지 배를 운항하는 선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초적인 수준이고, 2단계는 외부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할 수 있지만 선원이 탑승해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고 3단계부터는 선원이 없어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돌발 상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원격 제어조차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통솔하고 제어하는 경지죠. 한국은 이 중에서도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관련 기술이 이른 시일 내에 고도화된다면 선박 기술력과 자율주행 기술이 만나 한국이 세계 선박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만 된다면 카타르처럼 천지분간 못하고 갑질하는 국가와는 상종을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국가들과